나가면 저절로 애들이 안 나가요. 남보다 급여 더 주고 잔소리 났는데 우리 뭐 이래라 저래 잔소리 안 해. 그러니까 애들이 뭐 안 나가요. 우리 회사는 뭐 10년 이상 된 분들이 아마 거의 3분의 2 이상은 10년 이상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려울 때 절대 안 자릅니다. 내가 좀 힘들어온 게 낫지 개고 오지 않습니다. 거기 지금 어느 나라 사람, 어느 나라 사람들이 있죠? 직원들이? 우리 한국 직원이 한 10명. 대부분 한국 직원은 과장 뭐 이상 그 간부 직원들이고, 필리핀 애들이 한 30명이 넘을 겁니다. 그 다음에 조선족하고 한족 애들이 한 30명 정도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원주민들이 한 30명, 한 100여 명 돼요. 근데 내가 회사가 4개가 있습니다, 사이판에. 내가 하는 업종이 한 10가지 정도 됩니다. 하는 업종이. 매출이 코로나 때문에 반으로 줄어졌죠. 예를 들면 희상이 희상이가 이제 결혼 때문에 와서 한 몇 달 있다가 갔는데, 희상이가 오기 전에 벌써 자리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좀 있으면 내가 희상이 마누라도 회사에서 나와서 일할 수 있게끔 지금 자리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어요. 사람은 일을 통해서 살게끔 돼 있거든요. 내가 가장 잘하는 게, 난 대기업은 아닙니다만 사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하는 장점이 사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뭔가 일을 만들어서 그걸 뭐게 되게끔 만들어내는 거. 이걸 내가 제일 잘하는 거니까 이 잘하는 걸 하자 이거예요. 못하는 건 더 많지만 내 잘하는 건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이판에서 가버너 만나고 뭐고 이제 내가 이제 좀 컸기 때문에 더 큰 일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지금까지 했던 일은 먹고 살기 위해서다가 조금 뭐 하다가 이제는 좀 사이판 국가적인 일을 한번 해보려고.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저번에 오시면서 왜 총리님하고 네. 그 이제 서명 받아온 거 있잖아요. 네, 있지요. 그게 만났던 분들이 누구죠? 교민들까지. 그때 와서 이제 그때 인사동에 아니 그 받아온 거 그쪽에서 받아온 사인 받은 사람들이. 내가 받아온 게 가버너 레터 가져왔고요. 네. 그 다음에 한인회장 레터 가져왔고요. 네. 그 다음에 거기 있는 한국 사람들의 회사 대표들 한 10명 사인 다 받아 가져왔죠. 아 그게 그 공문이었어요. 공문이었죠. 그리고 회장님 그 상도가 뭐예요? 나름대로 그 철학이 상업 철학이 뭐? 더불어 같이 사는 거예요. 상생이라는 것은 땅의 원리예요. 상생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일은 나 혼자 이러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 같이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같이 사는 거예요. 더불어.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그 글보 김정우 씨가 우리 베란박에다가 상생이라고 더불어라고 써준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럼 이제 코로나 사태로 어렵더라도 직원 한 명도 안 잘랐다 이거죠? 한 명도 안 잘랐죠. 이 코로나는요, 절대 코로나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코로나가 이 병이라는 거는요, 100년 전, 2000년 전, 3000년 전, 지금 100년 다 있었던 거예요. 다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 아무것도 우리나라 해봐야 한 600명 죽었어요. 옛날에 장지부사 돌면은 수만 명이 죽었어요. 이 병과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조심하면서. 뭘 병을 겁어요. 난 코로나 사태, 사이판에 2월부터 코로나가 와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걸 어떤 난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한 번도 위축된 적이 없어요. 모든 걸 준비해놓고 코로나 내년도 하반기쯤 끝나게 될 때는 나는 그냥 올라갑니다. 그냥 올라가는 게 그냥 조금씩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수직 상승하게끔 만들어놨어요. 기업이 수직 상승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때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코로나 때 이 어려울 때일수록 직원 하나도 일을 누가 해주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직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직원들 그대로 데리고 있고, 지금도 새로운 직원을 뽑아서 뭘 하려고 무척 노력을 합니다. 모든 걸 준비하는 거죠. 코로나 끝나고 나면 다른 사람 다 위축됐던 것이 있고, 나는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그냥 급상승합니다. 내가 매출액이 한 달에 한 100만 불 하다가 요새는 50만 불 하는데, 코로나 끝나면 그냥 100만 불 올라갑니다. 준비를 다 해놨어요. 뭐 걱정 안 해요. 한 번도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난 태풍을 내가 있는 동안에 2번이 왔는데도 한 번도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태풍이 오면은 빚을 의설해도 고쳐놓고 봅니다. 난 남한테 도움 달라고도 안 해요. 내 스스로 저번에 해야지. 태풍이 왔을 때 다 나가갔는데 다 고쳤어. 하나도 남의 모든 것은 내 스스로가 움직이는 겁니다.
이거는 나의 뭐 거의 천부적인 나의 그 재질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나도 몰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 번도 위축된 법이 없죠. 가지요. 내가 아니, 뭐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보통 한국의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는 밑에 직원들부터 이제 해고시키는데 근데 더 경제적으로 그것도 어려운데 방법일 수 있지만 예. 그들은 그 기업주가 그렇게 생각하지 몰라도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직원들이 계속 있어줘야 나랑 더불어 있던 직원이 오래될수록요 늙은 말이 길 찾아준다고 나랑 한 10년 같이 있는 애들은요 내가 말 안 해도 지들이 알아서 해줘요. 야 좀 똑바로 좀 잘 좀 해라. 그럼 지들이 나서서 해줘요. 왜 오래 나랑 같이 있을 왜 자릅니까? 야 어려우니까 좀 급여를 내가 옛날에 100% 주던 걸 80%만 받자. 근무 시간 하루에 2시간 줄이자. 뭐 이렇게 하면 걔들이 반대 안 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 또 다시 또 올려주고 있습니다. 좀 낮은 부서부터 정상 베이스를 찾아주고 뭐 그러다 보면 아마 내가 내년도 하반기쯤 가면 분명히 코로나가 이제 정상화 될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6, 7개월 남았는데 그때 되면 나는 그닥 올라갑니다. 상승. 그닥 모든 것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도 내가 버리고 한 게 없어요. 다 준비해놓고 호텔도 손님이 하나도 없어도 7명의 직원이 매일 청소를 합니다. 그래야 뭐 냄새 하나 안 나고 뭐 곰팡이 냄새 하나도 안 나게 만들어 놓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정원이 땅이 우리 호텔 땅이 4,500평입니다. 나무도 많고 그거 두 명에서 매일 손보고 있고 뭐 돈 없다고 안 오면 안 되거든요. 돈 줘도 매일 손보고 있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지금도 새로운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 장기인데 내가 제일 잘하는 게 그건데 돼지 사업을 또 크게 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 돼지는 클 거 아니에요. 코로나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용한다 이렇게. 여기 온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예. 코로나는 언젠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때를 지금 만드는 거지요. 여기서 위축되면은 그때 가면 내가 나도 그 코로나와 함께 내가 무너진 거예요. 이걸 이겨내야 경제. 그러고 지금 우리나라 뭐 나쁘다 코로나 뭐 나쁜 사람이 있죠. 자영업자라든지 뭐 하는 게 혜택이 있지만 우리나라 뭐 좋은 데 없어요. 경제 성장해봐야 마이너스 한 1% 2% 정도 마이너스 성장할 뿐이고 지금 나는 생각해요. 우리나라가요 5,000년 역사에 지금처럼 좋을 때 없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까? 몇십 년 전 올라가면은 유교가 있었고 민주주의도 이렇게 민주주의가 된 적이 없었고 어디 가서 어떤 소리 해도 나 잡아간 사람을 쌌습니까? 난 박정희 독재자라고 했다가 잡혀가지고 내가 혼난 사람입니다. 술집에서 난 학생 때 운동권도 아니었어요. 뭐 그런 거 정신도 없었고 그래서 술 먹다가 내가 군대 갔다 와서 70이었는데 우리 동네 술집에 술 먹다가 무슨 얘기가 나와서 박정희 독재자지 그랬더니 옆에는 노량정 사수의 정권제 가져오더니 하루씩 자고 나왔어요. 그때 대무원 경력이 없으니까 내보내주더라고. 하여간 지금처럼 좋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단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부분적으로 있죠. 뭐 집값이 오르는 건데 집값 오르는 거예요. 정부가 올려준 겁니까? 돈 있는 놈들이 돈 깨물고 있는 거예요. 주식값 올리는 것이 왜 올립니까? 돈 없는 사람이 주식을 어떻게 사요? 있는 놈들이 비드 사고 뭐 사고 하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을 놈들이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으면 집값 오르는 거예요. 뭐 집이 왜 올라요? 오를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오르는 거예요 지금. 왜 올라요? 이거요 한 5년 안에 집값 폭락할 때 두고 보십시오. 1번 따라갑니다. 가계부채가 지금 1,500조가 넘었고요. 기업 중소기업 부채가 지금 1,500조 가까이 되고요. 정부 부채도 자꾸 늘고 있고요. 언젠간 이게 금융으로 무너집니다. 그때 가면은 집값은 폭락하게 돼 있어요. ban값이 예를 떨어지게 돼 있어요. 뭘 걱정합니까? 나는 한 번도 난 안 해본 게 내가 경제인이지만 두 가지를 안 해봐요. 땅 장사, 집 장사 해본 적이 없고 집을 한 채 이상 가져본 적이 없고 땅 뭐 필요 없는 땅 사본 적이 없고 내가 필요 없는 살 뿐입니다. 비싸면 비싼 데 사고 뭘 그걸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 불로소득을 해먹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 우리나라에.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놀고 이게 조물주에 건물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회가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야 국민학교 애들한테 너 뭐 앞으로 뭘 해요? 아이고 건물주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회가 잘못된 거죠. 이거를 아까 제가 제협평균수라고 돈은 흘러야 됩니다. 위에서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뭔가 써야 되는데 안 써요. 돈을 술 먹는 것도 돈 쓰는 거고요. 기집 주는 것도 돈 쓰는 거고요. 장학금 주는 것도 돈 쓰는 거고요. 이게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 흘러가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걸 안 해요. 그네들이 또 배운 놈이고 돈 가지고 있고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여간 지식이 풍부해요. 딥다 욕만 하고 있는 거죠. 꽃들이 세상에 반대가 없는 건 없어요. 어떤 것도 반대가 있어요. 세종대왕, 그렇게 훌륭한 세종대왕도요. 내가 세종대왕 욕 한번 해볼까요? 얼마든지 욕을 수 있어요. 세종대왕 우선 나라가 8명이었어요. 오죽하면 지가 황희정승 옆에서 내가 좀 염치가 없다 했더니 황희정승이 왕은 묻힙니다. 마루가 하도 많았어. 또 세종대왕 뭘 잡는 줄 아세요? 아니 상강오륜을 세종대왕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왜 과부 시집 못 가게 합니까? 과부가 왜?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세종대왕도 여기도 못짓 많이 한 겁니다. 세상에 반대 없는 건 없어요. 그 반대는 꼭 있게 돼 있어요. 왜? 바란스를 잡기 위해서. 균형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은요 써야 됩니다. 자, 대원군 시절에 경복궁 중건하려고 대원군이 그 안동김씨 돈을 강제로 뺏어왔어요. 지금은 그렇게 뺏어오진 않죠. 자, 집값 우리나라처럼 집에 대한 보유세가 없는 나라가 없어요. 지금 그거 조금 올리니까 난리 아닙니까? 집이 5억짜리가 7억 됐는데 2억이 올랐어요. 종부세 1억 1,000만 원만 더 내라 하면 지랄 예명을 합니다. 그게 우리 사회예요. 있는 자들이 좀 더 낮춰야 됩니다. 그럼 어떤 사업을 좀 하고 계세요? 제가 사이판에 98년도 가서 한국에서 내가 부도 나가지고 갑니다. 시화공단에서 대지 1000평에 건평 600평에 직원 한 60명 되는 회사 사장이었어요. 근데 뭐 하다 보니까 은행 빚은 많고 내가 정확하게 96년 11월 10일 날 안산 중소기업 안산 지점에다가 오늘 내가 결제 못합니다. 그래서 그날 부도 난 거예요. 그리고 내가 97년 이제 1년을 쉬고 98년도에 내가 사이판을 갑니다. 사이판 8월에 가서 지금의 일을 얻죠. 자, 그때 나이가 50이었습니다. 50모님이 뭐 할 게 뭐 있어요. 거기 가서 아는 사람이 복화장을 내가 하나 맡았습니다. 그래서 복화장 가지고 가만히 한 1, 2년, 한 2, 3년 하다 보니까 돈 벌 것 같더라고요. 세금 내고 하는 거에 돈을 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003년, 4년쯤 되니까 한 달에 내가 보통 뭐 몇천 불만 벌어서 우리 식구 밥이나 먹어야 되겠다라고 한 게 한 달에 이제 10,000불, 20,000불, 30,000불 들어오는 거예요. 야, 돈 벌겠구나. 그러다가 2000년대 후반 가니까 이미 내가 1,000,000불 이상을 벌어서 여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업을 늘려가는 겁니다. 세탁소, 이제 LPG 판매장, 한 지금 하는 업종이 한 10가지 가까이 늘어납니다. 하드웨어, 이렇게 늘려갑니다. 별거 다 하죠. 지금의 일을 하죠. 한 번도 그 돈을 가지고 한국 와서 부동산 사가라 이런 법이 없어요. 내가 1년에 지금은 세금을 1년에 얼마 옛날보다 많이 줄어들었는데 한 150만 불 내요. 1년에. 근데 그 많이 낼 때는 1년에 200만 불쯤 세금을 냈습니다. 사이판 청구에다가. 그래서 점점 올라가고 한 번도 한국 와서 내가 아파트 하나 안 삽니다. 그 사회에서 벌은 돈 그 사회에서 다시 내가 한 거죠.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잘하는 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머리에 생각한 거를 실제 행동으로 옮겨서 실천을 해서 그 한다는 것은 그게 재화의 이동이거든요. 그 재화의 이동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말하는데 굉장히 큰 사업, 두 사업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사이판 정부를 움직일 겁니다. 그걸 움직이기 위해서 내가 엄청 좀 노력을 하고 있죠. 만약 이 사업이 두 가지만 된다고 한다면
하나는 이 한국 사람한테 수십 명을 내가 고용을 쓸 수 있는 그 마나가 섬을 내가 맡으려고 지금 모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가버나랑 싸움을 해야 되는 정부랑. 옛날에 이게 일본 사람이 했던 건데 일본 관광객이 거의 안 들어와요. 중국 사람 갔어요. 이제 한국 사람이 해야 됩니다. 사이판에 있는 조그만 섬이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섬을 관리권을 내가 맡을 예정입니다. 그걸 맡게 되면 수많은 뭐가 들어가는데 한국 사람은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넌 이거 해먹어. 이건 너 요거 해먹어. 요거. 그 마도고치를 내가 하는 거예요. 총대장을 내가 하고 한 10사람 정도한테 떼주는 거예요. 부분 일을 떼주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봉건제라는 겁니다. 옛날에 중국의 2000년 전에 주나라가 밑에 있는 조그만 나라를 거느리듯이 내가 중간에 마도우치가 돼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너는 야 이거 식당에 쳐먹어. 여기서는 여기서 배에서 왔다 갔다 이동하는 거 해먹어. 너는 여기서 패러글라이딩 해먹어. 이렇게 이제 나눠주는 겁니다. 이런 일을 내가 하려고 그러죠. 이게 이제 중국 사람, 일본 사람에서 한국 사람이 해야 될 때가 왔다고 해보는 거예요. 뭐 이거. 그러면 뭐 자동적으로, 그리고 지금은 그게 오후 5시까지 뿐이 영어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걸 9시까지 정부로 타파서 9시까지 늘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만들지. 그런 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와서 거기를 어떻게 하면은 저녁 9시까지, 그게 조그만 섬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보다 30%는 더 옵니다. 그러면 야간이 훨씬 더 좋거든요. 시원하고. 또 야간에 조명을 잘 켜놓고 시설, 안전시설을 해서 가장 큰 문제가 이 하수 시설입니다. 왜? 거기 조그만 섬인데 사람들이 하는 배설물을 다 그냥 바다에다 버리면 큰일 나니까 배수 시설을, 그 정화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이 굉장히 붕괴되어 가고 있고 각 회사도 많이 어려워지는데 이럴 때 한국 그 경제인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하실 게 있으면은. 참 어렵죠. 어려운 것은 이제 제일 어려운 게 이 중소상인들입니다. 내가 한국에서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진짜 우리나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중소기업 하는 사람이 애국자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안 오고 싶어요. 규제는 많고 실제 운영하자 보면 보통 내가 한국에서 11년간을 사업을 했는데 진짜 어려움을 겪었어요. 바늘방석이고 돈은 없고 정부 지원. 난 뭐 정부 지원 같은 것도 별로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어려움은 내 스스로 헤쳐나가야 돼요. 그러다가 나도 무너져서 부도를 냈습니다만 내가 부도낸 이유가 간단해요. 신규 개발을 제품을 만들다가 한 5, 6억을 거기다 쏟아박아요. 중소기업 한 달 매출에 2억도 안 되는 회사가 1년에 한 5, 6억을 쓰나니까 내가 운전자금이 고갈 난 겁니다. 대출을 더 받으려고 신용보증서를 끊으려고 했더니 더 이상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돈을 없고 우리 형제 돈을 빌리려고 했더니 내 때문에 형까지 죽일 수가 없어서 내가 아예 부도나는 결심을 합니다. 한국처럼 이 중소기업 보기가 어려운 나라가 쉽지가 않아요. 중소기업을 하다가 부도 나가나 그걸 문 닫는 순간 그 사람은 신용불량자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업한다고 하면요,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리겠다는 사람, 내가 사업을 시작할 때도 우리 형수부터가 교수님 내가 도시락 막 싸가지고 와서 말리겠다라는 얘기까지 내가 듣고 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합니다. 왜? 목숨살이에서 자영업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 욕망을 난 만들어내려고 했죠. 나는 조실부모에서 1살 먹어서 아버지 죽고 20살 먹어서 어머니 죽었는데 가난하게 자랐죠. 스스로 자수성가를 해야겠다는 굉장한 의욕을 가지고 있었죠. 그거를 위해서 몸을 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사회, 아무리 어려운 사회에도 희망은 있어요. 길이 있어요. 그 끈을 놓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젊은이한테 제일 많이 하는 게 희망을 심어주는 겁니다.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허락해. 현실적으로 밖에.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 말뿐이 할 말이 없어요. 이왕 나온 인생, 태어난 인생, 스스로
그만둘 수 없지 않습니까? 살 때까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 그 자기 만드는 동력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말로는 기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에너지라고 그러는데 그 에너지는 누가 만들느냐? 스스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 돕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남이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 선생님은 그 직원들을 하나도 해고를 안 시켰다고 그러는데 좀 한국에 그런 중소 사장들이나 회장들한테 좀 많이 자르고 하니까 어려우니까 좀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어려울 때는 직원들도요, 그 회사의 어려움을 알고 급여를 좀 낮춰 받고라도 가야지요. 회사가 돈이 있고도 안 주는 거 아니란다면은 같이 어려움을 같이 견디자예요. 이게 바로 상생, 더불어 사는 사회예요. 회사가 잘 되면 그 직원들도 잘 해주고, 난 지금 직원들 급여를 상당히 낮췄다가 다시 지금 올려주기는 중입니다. 하지만 잘리진 않았어요.